자, 이번 시간에는 접선의 방정식 두 번째 시간으로 공통접선과 접선의 방정식 활용 문제에 대해서 다뤄볼 텐데요. 이 두 가지 내용은 어느 하나 소리해서는 안 될 정도로 학교 시험에서 거의 빠지지 않고 단골로 출제되는 매우 중요한 파트이니까 잘 배우고 익혀둬야 됩니다. 자, 그럼 먼저 공통접선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접선이란 이 그림에서 보듯이 공통으로 접하는 직선의 줄임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접선, 이 직선은 함수 y는 fx의 x as의 접선임과 동시에 함수 gx의 x as의 접선이기도 하죠. 이런 걸 뭐라고 한다? 공통접선이라고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공통접선 문제는 보통 문제에서 두 곡선이 한 점에서 접한다 라고 출제가 되는데, 간혹 문제에서 아예 대놓고 접점이 일치한다 라고 알려주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공통접선 문제에서 접점이 이와 같이 서로 일치할 경우에는 접점이 일치한다는 이 말이 출제자가 우리한테 던져주는 중요한 단서이니까 이 말을 이용해서 식을 세워 풀면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식 뭐가 나오겠어요? 접점이 일치한다는 얘기는 x as의 함수값이 같다라는 거니까 fa는 ga가 된다 라고 식 하나가 나오겠죠. 다음 두 번째는 접점이 일치한다고 그랬으니까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서로 같다는 거죠. 즉 두 함수의 접선의 기울기가 같으니까 f'a와 g'a가 같다라고 놓고 풀면 된다는 거죠. 어때요? 어렵지 않죠? 단순하게 무턱대고 암기하려고만 하지 말고 왜 이렇게 식이 세워지는지를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 변형 문제를 만났을 때 대처할 힘이 생겨나요. 자, 또 하나, 공통접선 문제를 만났을 때 무조건 함수값이 같다와 접선의 기울기가 같다라고 놓고 풀었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그랬다가는 여지없이 출제자의 함정에 빠지게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 공통접선 중에는 이렇게 접점이 일치하는 경우만 있는 게 아니라 접점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우리 개념원리 교재에서는 접점이 일치하는 경우만 소개하고 있는데 함수 중에는 이런 경우가 존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게 y는 fx예요. 그리고 이런 y는 gx라는 또 다른 함수가 있어요. 자, 얘가 y는 fx입니다. 얘는 y는 gx로 놓겠습니다. 자, 이때 보라색 직선, 얘도 지금 접선이죠. 함수 fx 입장에서 본다면 x as의 접선임과 동시에 함수 gx 입장에서 본다면 x bs의 접선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얘도 공통접선이죠. 얘가 공통접선이라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접점이 일치하는 경우처럼 첫 번째 함수값이 같다라고 식을 세우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경우에도 접선의 기울기가 같다라는 것도 지금 접점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x a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같지만 지금의 경우에는 x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x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같죠. 그러니까 접점 자체가 다른 겁니다. 지금 접점이 불일치할 경우에는. 자,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식을 구간 양 끝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즉 평균 변화율이 되겠죠. 그럼 이 점의 좌표가 뭐가 되겠습니까? a, fa가 되겠고, 이 점의 좌표는 b, g 함수니까 gb가 되겠죠.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과 접선의 기울기가 같다라고 식을 세워야 되니까 평균 변화율을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평균 변화율은 결국 기울기죠. x의 증가량이니까 b-a분의, 그 다음에 y의 증가량이니까 gb-fa가 되겠죠. 이게 평균 변화율입니다. 즉 기울기입니다. 이 구간 양 끝점을 연결한 이 직선의 기울기와 함수 fx의 x as의 접선의 기울기가 같으니까 f'A, 그 다음에 함수 gx에서는 x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같으니까 g'b라고 넣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접점이 불일치할 경우에는 기울기를 이용해서 식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얘를 마치 하나의 공식처럼 암기해서 풀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출제자의 함정에 여지없이 걸려들게 됩니다. 자, 실전 문제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7번 문제만 하더라도 벌써 미지수가 지금 3개잖아요. 그러니까 미지수 3개인데 우리가 아까 배웠던 접점이 일치하는 경우에 식이 2개밖에 안 나오잖아요. 식이 3개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무턱대고 암기했다가는 이런 문제 풀 때부터 벌써 막히게 되는 거죠. 자, 얘는 지금 확정된 숫자죠. 그리고 얘는 위의 점이니까, 얘와 얘 위의 점이니까 무조건 여기에다 넣으면 성립이 되겠죠. 자, 편의상 얘를 fx로 놓고 얘를 gx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1번 문제 첫 번째 식은 얘를 넣으면 성립이 돼야 돼요. 그러면 얘를 대입을 할 때 이왕이면 얘가 더 간단하니까 이 간단한 데다 넣는 게 낫겠죠. 즉 첫 번째 식은 G1이 마이너스 2임을 이용해서 풀자는 얘기죠. 자, 그러면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입니다. 1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C가 마이너스 2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C 값이 나오겠네요. C는 마이너스 1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지금 접점이 일치하는 경우니까 함수 값이 같다라고 놓으면 되겠죠. 즉 F1과 G1이 같다라고 놓으면 되겠네요. 자, 여기다 1 집어넣습니다. 얘부터 먼저 쓰겠습니다. 그러면 A 플러스 B 플러스 1이 될 테고, 여기다 1 대입을 하니까 C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그리고 C 값이 이미 마이너스 1이 나왔으니까 오변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러면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3이라는 식이 하나 나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접선의 기울기가 같은 거니까 F'1과 G'1이 같다라고 놓으면 되겠죠. 그럼 미분한 다음에 1 대입합니다. 미분하니까 2 플러스 A, 좌변은 이렇게 되겠네요. 얘 미분한 다음에 1 대입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A 값이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A 마이너스 5를 여기다 슉 대입을 하면 B도 나오겠습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5니까 B는 2가 되죠. A 값, B 값, C 값 다 나왔습니다. 자, 다음은 문제 2번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두 곡선의 공통으로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결정하는 두 가지 요소는 기울기하고 지나는 점이니까 써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지나는 점은 1, 마이너스 2가 되죠. 자, 그러면 기울기는 F'1 또는 G'1이 되겠죠. 그럼 이왕이면 간단한 얘를 이용하는 게 낫겠네요. 얘 미분한 다음에 1 대입합니다. 미분한 다음에 1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따라서 직선의 방정식은 y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x,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가 돼야 됩니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2가 되려면 플러스 1이 돼야 되겠네요. 알겠죠? 자, 이 필수제 8번은 이 공통 접선에 관련된 문제가 아닙니다. 얘는 두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 수직 조건만 알고 있다면 공통 접선에 대한 개념을 배우지 않았다 할지라도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두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 수직 조건이 뭐였죠? 그렇죠.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보다 마이너스 1이다. 자, 일단 나와 있으니까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정된 숫자의 좌표가 주어졌으니까 얘는 얘 위의 점, 지나는 점이니까 대입하면 성립을 하겠죠. 근데 여기다 대입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여기다 대입을 하겠습니다. 자, 대입하면 1 대입하면 1이 돼야 되니까 첫 번째 식에서 A 플러스 B가 1임을 알 수 있겠네요. 다음 두 번째는 이 점에서 두 곡선에 각각 그은 접선이 수직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x 이퀄 1에서의 얘의 접선은 뭐가 됩니까? 식을 먼저 써볼까요? 즉 F'1과 G'1이 서로 수직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럼 미분한 다음에 1 대입하니까 3이 되겠네요. 곱하기 미분한 다음에 1 대입하니까 2a 플러스 b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식을 정리하면은 6a 플러스 3b가 마이너스 1이 되네요. 그러면 얘와 얘를 연립해서 풀면 되는 거니까 얘는 b는 1 마이너스 a가 되니까요. b에다가 대입을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3배를 하는 거예요. 여기다 3배를 하니까 6a 마이너스 3a니까 3a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 3배를 하니까 3이 2항을 하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따라서 여기서 a 값이 마이너스 3분의 4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a 마이너스 3분의 4를 여기다 넣어버리면 b가 나오겠네요. 그럼 1에서 3분의 4를 더해 주는 거죠. 그러면 3분의 3에다 3분의 4를 더하니까 3분의 7이 되겠네요. 알겠죠? 그러니까 얘는 공통접선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접선의 방정식 활용 문제를 몇 개 소개할 텐데요. 먼저 이 문제가 접선의 방정식을 활용하는 문제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까?
뭐 상위권 학생이라면 이 정도의 문제는 간단히 해결할 수 있겠지만, 보통의 학생들은 이게 문제 자체가 접선의 방정식 활용 문제라는 사실도 쌤들의 설명이나 교재 구성상 문제의 배열 상태를 보고서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 학생들은 이번 기회에 쌤이 지금부터 설명하는 내용을 잘 기억해 뒀다가 다음부터는 이를 적용해 보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여러분들 도형 문제에서 원이 보이면 원을 결정하는 크리티컬 포인트가 뭡니까? 원의 중심과 반지름이죠. 원의 중심과 반지름, 얘를 항상 먼저 떠올려야 됩니다. 여기다가 이제 도형 문제에서는 접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그럼 이 문제의 경우에 원의 중심 있잖아요. 반지름도 아예 대놓고 지금 출제자가 그어줬죠. 아주 친절하게 그어줬습니다. 이제 접선만 그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때 이 반지름과 접선은 여러분들이 보조선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줘야 되는데, 이 보조선을 긋더라도 의미 있는 보조선을 그어야 됩니다. 아무데나 보조선을 그어주면 안 돼요. 예컨대 반지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그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얘 아무 의미 없잖아요. 문제 조건과 전혀 영향이 없잖아요. 지금 이 경우에는 영향이 있죠. 왜요? P가 1,1이라고 알려줬으니까 원의 중심을 내가 Y축 위의 점이니까 0,A라고 준다면 이 두 점 사이 거리도 구할 수 있고 기울기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조선을 이용할 때는, 보조선을 그어줄 때는 유의미한 보조선을 활용해야 됩니다. 따라서 접선을 그을 때도 이런 접선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아무 의미 없죠. 이렇게 접선 그어봤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얘도 아무 의미 없죠. 접선을 그으려면 이렇게 그어줘야 되겠죠. 그어볼까요? 접선을 이렇게 그어줘야 됩니다. 물론 이렇게 그어도 접선이 되죠. 근데 여기 지금 정보를 알려줬잖아요. P점의 정보를 알려줬으니까 알려준 힌트를, 출제자의 힌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식을 세우면 되겠죠. 어떻게 식을 세우면 될까요? 첫 번째 식은 어떻게 나오겠어요? 예우 기울기와 예우 기울기가 서로 수직입니다. 그럼 예우 기울기를 먼저 구해 보겠습니다. 예우 기울기는 문자가 있으니까 문자에서 숫자를 빼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서 여기를 빼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여기서 여기를 빼니까 a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예의 기울기 역수치에서 부호 바꾸면 되겠죠. 예의 기울기는 뭡니까? 얘를 fx로 놓는다면은 얘 미분한 다음에 1 대입하면 되죠. 미분한 다음에 1 대입하면 되니까 4죠. 그럼 역수치하고 부호 바꾸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겠네요. 그럼 식을 정리하면은 양변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해 버리겠습니다. 그러면 없어지겠고요. 1 더해버리면 되겠네요. 그냥 2양을 하니까 2양을 하면 1 더해버리면 되니까 a가 4분의 5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반지름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반지름의 길이는 이 두 점 사이 거리잖아요. 즉 a가 4분의 5니까 이제 끝났습니다. 0,4분의 5와 1,1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되는 거죠. 이 거리를 d라고 놓겠습니다. 그냥 r이라고 하죠. r이라고. r은 루트 x좌표 차이의 제곱이니까 여기서 여기 빼면 1이니까 1의 제곱하면 1 플러스, 여기서 여기를 빼겠습니다. 그럼 4분의 1이죠. 4분의 1을 제곱하니까 16분의 1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루트 16분의 16 더하기 1이니까 17이 되겠죠. 그러니까 최종적인 답은 4분의 루트 17이 답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번에는 준킬러급 난이도의 문제를 만나보겠는데요. 이 문제는 학교 내신에서도 아주 많이 출제가 되는 유형이니까 잘 배우고 익혀 두길 바랍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먼저 3등급 이하인 학생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런 정도의 난도 있는 문제를 풀 때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풀어 봐야 됩니다. 틀리더라도 풀어 봐야 돼요. 대신에 이제 틀렸다면 어느 부분에서 자신이 생각이 막혔는지 그 부족한 부분을 정확히 진단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들을 자꾸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줘야 이런 도형 문제를 만났을 때 조금씩 자신감이 커 나가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난 도형에 이제 자신이 생겨, 뿜뿜 생겨, 이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꼭 인강 멈추고 풀어보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쌤 설명을 그냥 일방적으로 듣고 나서 쌤 설명이 이해가 됐다고 그래서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나 저거 알았던 개념이야. 큰일 난다는 얘기예요. 시험장에서 만나면 여지없이 틀립니다. 자, 그럼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적으로 도형 문제 풀 때는요, 구하고자 하는 거에 집중하세요. 무슨 얘기예요? 뒤부터 보라는 얘기예요. 자, 지금 보니까 삼각형 OAP의 넓이, 삼각형 OAP는 얘죠, 지금 얘. 이 삼각형 OAP의 넓이가 최대가 되는, 그럼 여기서 또 중요한 단서를 하나 얻었죠. 우리 멋멋의 최대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고등수학 상하부터 귀가 따갑도록 들어왔던 얘기가 있죠. 멋멋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는 괄호안을 먼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 괄호안을 구해서 얘를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면 그래프 개형을 이용해서 푸는 것이고, 그래프를 그릴 수 없다면 이론으로 푸는 겁니다. 물론 그 이론이 이제 우리 수하에서 공부했던 산술 기하평균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치환이론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수원에서 지수함수 로그함수 공부하면서 미세 성질을 이용해서 많이 최대 최소를 구했죠. 또 훗날 이제 이과 학생들은 미적분 과목에서 삼각함수 합성이라는 것도 등장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론으로 푸는 겁니다. 이론으로. 어찌됐든 멋멋의 최대니까 삼각형 OAP의 넓이를 구하려고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삼각형 OAP의 넓이를 구하는데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이제 문제를 읽어보는 거예요. 함수 fx가 주어졌습니다. 얘는 3차 함수예요. 얘 2차 함수 같이 생겼지만 아닙니다. 지금 2에서 중근을 가지니까 원래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원래는. 그 다음에 0에서 실근을 가지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원래. 그 중에 일부만 우리한테 보여준 거예요. 아직 함수의 그래프를 다 배우지 않았으니까 이거 이해 안 돼도 괜찮습니다. 관심조차 갖지 마세요. 자, 어찌됐든 이 함수 fx의 그래프와 직선 y는 x와의 교점이 지금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원점이 아닌 점을 a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주어진 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상황 설명이에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제 여기는 이제부터 물어보는 거예요. 점 P가 원점으로부터,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A까지 움직인대요. 그러니까 P가 여기 올 수도 있고 여기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P가 여기 왔다면 삼각형 OAP의 넓이는 이렇게 되겠죠. P가 여기 왔다면 넓이가 이렇게 되겠죠. 점점 넓이가 달라지네요. 그럼 이 넓이가 최대가 되는 P의 값을 구하래요. 그리고 친절하게 이 P의 좌표, X좌표를 2분의 1이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너가 지금 2분의 1이야 알려줬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석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단서를 하나 얻어야 돼요? 자, 얘의 넓이. 느꼈어요? 자, 이 밑변의 길이는 고정되어 있죠. 그렇잖아요. 얘의 넓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인데 밑변의 길이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기 위해서는 높이가 뭐가 돼야 돼요? 최대가 돼야 되죠. 이 점일 때는 높이가 얘죠. 수선의 발을 내려야 되니까. 이 점에서는 높이가 얘죠. 이 점에서는 높이가 얘죠. 결국 이 문제는 그래프를 그리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로로 푸는 겁니다. 그러면 이 넓이가 최대가 되기 위해서는 이 P점이 어디 와야 되겠어요?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얘를 생각 못했다면 여러분들이 아직 접선의 방정식에 대한 개념이 확실하게 안 잡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얘가 최대가 되기 위해서는 이 곡선에 접할 때죠. 이렇게 접할 때 높이가 최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얘는 뭘로, 어떤 문제로 변신한 거예요? 점 P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문제로 변신한 겁니다. 예컨대 점 P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한다면은 결국 이제 이 문제는 이렇게 되는 거죠. 얘 직선이죠. 그 다음에 얘는 y는 x라는 직선이 되죠. 그럼 두 직선 사이의 거리, 이 거리가 바로 뭐가 되겠어요? 높이가 되겠죠. 이건 수상 내용입니다. 수상 내용. 자,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기울기하고 접점만 알면 되는데, 기울기는 얘하고 얘가 평행이라는 얘기는, 얘하고 얘가 평행이 되려면 얘의 기울기하고 같아야 되겠죠. 그럼 얘의 기울기가 1이죠. 1. 그러니까 얘의 기울기는 1이 돼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접점은 x좌표를 알려줬습니다. 2분의 1이라고. 자, y좌표는 여기다 대입하면 되는데, 여기다 대입하려고 봤더니 미지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a부터 구해야 됩니다. 문제에서도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a잖아요.
그럼 이 A 값은 뭘 이용해서 구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얘를 이용해서 구하면 되는 거죠. 얘와 얘를 이용해서. 즉 F 프라임 2분의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1임을 이용해서 풀면 됩니다. 자, 그럼 이게 fx니까. 자, 근데 이 fx가 좀 복잡하게 돼 있으니까 좀 미분할 때 조심해야 돼요. 자, f 프라임 x를 먼저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곱골의 미분이니까 앞에 거 미분하고, 앞에 거 미분하면 a가 되겠죠. 뒤에 거 그대로 쓰고 x-2의 제곱. 그 다음에 앞에 거 그대로 쓰고, 앞에 거 그대로 쓰고, 자, 뒤에 거 미분하는데 얘가 지금 합성함수 미분입니다. 합성함수 미분이니까 지수 앞으로 튀어나가면은 2배에 대해서 x-2의 제곱인데 한 차수 줄어드니까 1이 되겠죠. 속함수 미분하면 1이니까 1은 쓸 필요가 없겠네요. 자, 이 상태에서 2분의 1 대입하면 1이 된다는 걸 풀어도 됩니다. 근데 쌤은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좀 식이 지저분하잖아요. 자, 그러면 공통인수가 a하고 x-2가 있죠. a하고 x-2가. 그럼 a, x-로 묶어내면은 여기는 지금 x-2만 남죠. 그 다음 플러스 a 빠져나갔고 x-2 빠져나갔으니까 2x만 남죠. 그럼 얘가 정리가 되네요. 그럼 얘가 a 곱하기 x-2 곱하기 x에다 2x를 더하니까 3x-2가 되죠. 훨씬 이게 더 깔끔하죠. 자, 이제 2분의 1 대입하면 1이 돼야 됩니다. 자, 1은 2분의 1 대입합니다. 그럼 2분의 1 대입하면 얘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a가 되겠네요. 곱하기 여기다 2분의 1 대입하면 2분의 3. 2분의 3에서 2분의 4를 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고 4분의 3a가 되겠네요. 그러면 4분의 3a가 1이니까 이제 a 값 나왔네요. a 값은 얼마다? 3분의 4이다. 어때? 할만하죠? 네. 지금 이 문제는 얘를 써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넓이 구하라는 문제가 아니니까. 만약에 넓이를 구하라고 한다면은 이제 이 높이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정사각형 ABCD 둘레 길이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정사각형 ABCD 둘레 길이는 한 변의 길이만 알면 되죠. 자, 그럼 얘를 내가 A라고 놓겠습니다. A라고 놓으면 얘의 4배가 되니까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4A를 구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A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선분 AB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되겠죠. 즉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선분 AB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기울기하고 지나는 점만 알면 되니까 지나는 점 또는 접점이죠. 여기서는 이 점이죠. 이 점을 t, 여기다 t 대입하니까 t 세제곱 마이너스 5t라고 놓겠습니다. 그리고 얘의 기울기는 f't가 되는데 얘의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그렇죠. 1이죠. 1. 쌤, 이게 왜 1이 됩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그 사각형의 성질을 공부할 때 그게 좀 부족한 거예요. 우리 정사각형이라는 건 내각이 90도인 사각형이죠. 그리고 대각선의 성질이 정사각형의 대각선은 서로 다른 대각선을 수직 2등분하죠. 수직으로 하면서 2등분하니까 이 각과 이 각이 같아야 돼요. 그럼 얘가 90도이면서 서로 같아야 되니까 얘가 45도죠. 여기서도 같은 이론으로 하게 되면 얘도 45도죠. 그러니까 얘도 45도, 얘도 45도, 얘가 직각이니까 직각 2등분 삼각형이죠. 그럼 얘가 기울기가 1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쟤를 미분한 다음에 t 대입한 게 1이니까 얘 미분을 하겠습니다. 미분한 다음에 t 대입하니까 3t 제곱 마이너스 5가 1이 되네요. 그러면 얘 넘어가니까 6, 3으로 나누니까 결국 t 제곱이 2가 되는 거니까 t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죠? 이 점의 x좌표는 루트 2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2를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를 3번 곱하라고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루트 2를 2번 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2를 한 번 더 곱하면 되겠죠. 지수법칙입니다. 그러면 얘는 2가 되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얘는 2 루트 2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2 루트 2다가 여기다가 마이너스 루트 2를 곱하니까 플러스 5 루트 2가 돼서 얘 계산하니까 3 루트 2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3 루트 2예요. 자,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이 만들어지겠죠. y는 기울기가 1이니까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2를 대입하면 3루트 2가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루트 2를 대입하면 3루트 2가 돼야 되니까 플러스 4루트 2가 되겠네요. 자, 이게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y절편이 뭐예요? 4루트 2죠. 이게 4루트 2라는 얘기예요. 이게 0,4루트 2입니다. 그럼 이 길이가 지금 얼마예요? 4루트 2라는 얘기죠. 그럼 이 길이도 얼마예요? 4루트 2죠. 그럼 이 길이는 얼마예요? 8이죠. 왜요? 1대 1대 루트 2. 1대 1대 루트 2.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요. 1대 1대 루트 2니까 얘가 8입니다. 답 다 나왔습니다. 4 곱하기 8을 하니까 32가 최종적인 답이 되겠죠. 알겠죠? 네. 수고했어요. 넌 이제 떠나지만 너의 뒤에 서 있을 거야. 조금은 멀리 떨어져서 조금도 부담스럽지 않아.